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차 지필 평가와 마찬가지로 같이 올림푸스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2차 지필 평가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쪽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따로 올림푸스로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준비를 대비하실 때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경우에는 교과서 그 문제 위주, 그다음 예제 위주, 그리고 이제 우리 확인학습 문제나 대단원 그런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뒤쪽에 이제 수열부터 우리 수학적 귀납법까지는 여기 있는 올림푸스 문항들을 좀 풀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접해보고 자연스럽게 시험 또한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풀어볼 문항은요, 우리가 수열에서 70페이지에 유형 확인 3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요런 문항 한번 어떻게 푸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등차 수열 두 개가 존재합니다. AN과 BN이라고 하는 녀석들로 이루어진 저런 일반항을 갖고 있는 등차 수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현재 각각 초항은 알려준 상태고, 요 등식이 만족하고 있네요. 두 수열에 있는 각각의 항들을 사용해서 저 등식을 만족시킬 때, 자, 다음과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AN에 관한 뭐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봐야겠죠. 왜냐면 이 A에 관한 일반항, B에 관한 일반항을 구해야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AN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초항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등식이에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그 결과는 6인데, 자,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자, a 플러스 4d 거기에 뺍니다. 뭐를요? a 플러스 d를요. 자,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당연히 A끼리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누가? D끼리 해결이 돼서 우리가 공차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3D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이 되면서 따라서 우리가 D가 2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자, 초항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2를 곱한 값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초항은 어떻게 되냐? 2n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Bn에 관한 수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또 똑같이 모아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B의 초항은 우리가 B라고 할게요. 얘가 2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을 사용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차를 D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가 혼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쟤는 D1이라고 따로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공차를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B에 플러스 2D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4D1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항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정리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공차가 음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인 B가 사라지면서 우리 D1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D1이 얼마가 돼야 되는? 6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D1이라고 하는 이 B라는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구해주게 되면은 초항이 얼마? 25에다가, 자, 이때 n-1이라는 요 다항식의 얼마를?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되면서 플러스 28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N, BN 곱한 거는 우리가 2n-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28 한 거죠. 그렇죠. 요게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n에 관한 이 방정식, 이 n에 대한 2차 식을 보시게 되면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위로 볼록이면서 얘네가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얼마? 6이 될 거고요. 여기가 얼마?
우리가 3분의 28이 되겠네요. 얘는 대략 9가 조금 넘죠. 9와 10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자연수 최대값은 9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문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양의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y제곱의 값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얼핏 보면은 우리가 등차 중앙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공차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짝을 지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요. 요 두 녀석과 요 두 녀석의 항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등식을 하나 세워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등식의 결과는 공차 D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항을 뺄 때도 얘네들의 결과는 D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차를 하나 찾아낼 거고, 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차를 또 하나 찾아내서 그걸 등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정리해 주게 되면은, 자, 로그 7의 x제곱에서 얼마를? 로그 7의 3의 2분의 1 제곱을 우리가 빼주게 된다는 말은 뭐랑 같냐? 자, 로그 7의 루트 3분의 x 제곱과 같겠죠? 자, 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항 녀석도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저런 식으로. 뭐 어떻게 돼요? 로그 7의 죄송합니다. 2분의 1 로그 7의 12 마이너스 로그 7의 y 세제곱이라고 쓴 이 결과는요. 로그 7의 y 세제곱분의 루트 1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의 결과, 얘가 d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7의 y세제곱분의 10이라고 하는 또 d가 될 거니까 결국 얘는 둘은 같다라고 놔도 우리가 무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식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로그 7의 루트 3분의 x제곱하고 로그 7의 y세제곱분 루트 12는 결국 로그 7을 떼어낸 진수끼리가 같다라는 등식을 유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x제곱 y의 세제곱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36이 되겠죠. 루트 36. 근데 이 루트 36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사실을 역시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번째 항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어져 있는 힌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힌트인 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라는 식을 초항과 일반항을,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이용한 일반항 형태의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값하고 세 번째 항에 2를 곱한 거랑 같다. 이 등식을 사용하면 a 플러스 5d가 뭐랑 같아요? 2a 플러스 4d하고 같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각각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a는 결국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항하고 공차하고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라고 하는 힌트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등식을 사이에 두고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근데 매칭을 얘네들끼리 이렇게 시켜볼게요. 총 항은요,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해서 총 12개의 항이 있는데, 짝을 지어주면 총 6쌍의 짝이 나오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우변에 있는 이 홀수 번째 항들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좌변에는 뭐만 남겠어요? D만이 남겠죠. 왜? 하나만 이것만 해볼까요? 얘만 먼저 해보면, 자,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D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넘어올 거니까 사라지겠죠. 그죠? D만 남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3D인데 좌변으로 이항돼서
이항돼서 우변에 있는 저 세 번째 항에 녀석이 넘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D가 돼서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D만 남겠죠 또.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6개 있겠죠. 그러니까 6D가 누구랑 같은 거야? 24랑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D가 2니까 당연히 A도 죄송합니다. 4가 되겠죠, 둘 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보게 되면 AN이 어떻게 돼요? 4에 더하기 n-1에 4를 곱한 결과니까 4n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몇 번째? 10번째다. 따라서 n 대신에 1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이라고 하는 값이 10번째 항의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AK번째 항이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킨다면 자연수 K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접근할 것 바로 이 친구들이죠. 우리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공차 D라고 하는 친구 대신에 P라는 문자를 쓰고 있지만 저 P라고 하는 애의 값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선 식을 도출해내야 돼요. 바로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P-4로도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초항과 공차 D를 이용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요렇게 두 개 역시 같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항은 P 플러스 11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또 뭘로도 A 플러스 14D로도 표현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항의 넘버링에 있는 등식을 없애줄게요.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위에 식이 빼주게 된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P가 사라지게 될 거고요. A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였던 녀석이 플러스 4로 바뀌니까 어떻게? 16. 얘는 마이너스 2D, 14D니까 얼마? 12D. 그죠? 다 썼었네요. 죄송합니다. 12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린 D가 얼마? 3분의 4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D만 3분의 4냐? 아니에요. 이건 P도 3분의 4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공차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AK번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세 번째 항에서 원래는 우리가 첫 번째 초항에다가 n-1 D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A 플러스 2D죠? 그러니까 두 개의 D를 더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n-3D라고 표현하면 이 등식은 전혀 문제 없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쟤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A3 값과 D 값을 알면 AK에 대한 방정식을, 죄송합니다. 여기가 D가 아니고 K죠. AK번째 항에 이 K라고 하는 값을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럼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P 대신에 누굴? 3분의 4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K-3의 얼마를 3분의 4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것도 K번째 값을 알려준 거거든. 그럼 K번째 값은 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8이 될 겁니다. 8 더하기 3분의 4 값은 38에 24니까 3분의 28이 되겠죠. 이게 누구? K번째 항의 값이라고요. 저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얘를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정리해 주면 얘는 지금 3, 4, 12, 마이너스 10이죠. 3분의 마이너스 12니까 4를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4K에 마이너스 3분의 12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4K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겠네요.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얘가 바로 얘랑 같으면 되겠죠. 이 친구가. 그러면은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겠네요. 3분의 4K가 마이너스 3분의 20 한 거에다가 그 결과가 3분의 28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8. 20 넘겨주면 3분의 48이 되겠죠. 그죠? 부호 바뀌면서. 그럼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어요? 12가 되겠네요. 그럼 문항의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어서 등차 중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7번인데요. 자, 0이 아닌 5개의 수 A, B, 4, D, E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2분의 BD, 그 다음에 3분의 AE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얘는 두 개의 등차 중앙이 돼줄 수 있는 값이에요. 누가? 바로 이 4라고 하는 값이요. 어떤 A 입장에서? 자, A 플러스 E 입장에서도 우리가 A와 E 입장에서 등차 중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겠죠. 또 어떤 거? B와 D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A와 E처럼 B 플러스 D는 8이라고 하는 식 역시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얘를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가 뭐였죠? 바로 2분의 B 플러스 D 더하기 3분의 A 플러스 2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억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니은을 두면 이 문제는 아주 손쉽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통분을 해줄게요. 일단 6분의, 자, 여기 얼마? 3 곱하기 8 더하기, 여기 얼마? 2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죠. 3, 8에 24, 2, 8에 16이니까 이 계산한 결과의 값은 4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약분해주면 3분의 20이 뭐가 된다? 답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고요. 9번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대요. 자, 이때 세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값은 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풀이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 등차 수열 합 구할 때 제일 편한 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초항과 가장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그걸 구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을 통해서 세 번째 항과 20번째 항을 알 수 있겠죠. 걔네만 구하면은 그냥 우리가 바로 등차 수열 합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n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이 6에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될 거고, 20번째 항은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초항을 알고, 그리고 뭐를 알아요? 마지막 항인 L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의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얘는 세 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현재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 18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 요렇게 해주게 되면 계산은 끝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9가 되고, 자, 얘네들은 52가 되니까 52 곱하기 9를 해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9, 28, 5, 9, 45니까 468이 나오겠네요. 즉 2번이 답이 되겠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 9번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1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이 존재할 때 얘의 일반항이 3n 플러스 k입니다. k를 모르는 상태네요, 현재. 자, 이 상태에서 6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더한 값이 255라면 일반항 n이 150보다 클 때 그 자연수 n의 가장 작은 값을 찾으랍니다. 그럼 저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k값을 찾아야 되네. 그럼 이 k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로 이 합에 관련된 녀석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푼 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심지어 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친절해요. 왜? 일반항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6번째 항의 값을 구해줘 보면 얘는 k 플러스 1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항의 경우에는 k 플러스 45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이 아닌 6번째부터 15번째 항이니까 총 항은 10개의 항으로 합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자, 6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우리가 식을 세운다면 2분의 10. 거기에 어떤 거? k 플러스 18이랑 k 플러스 45를 한 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63 되겠네. 그죠? 이게 얼마? 25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얘 20을 여기다가 2를 여기다 곱해 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k 플러스 630은 뭐랑 같아? 2를 곱했으니까 0, 2, 50, 2, 4, 510이 되겠네요. 그러면 20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0이 될 거고요. k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일반항을 얻어낼 수 있죠. 여기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있으면 끝났네. 일반항을 구한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 어떻게 0보다 큰 걸 찾아주기만 하면 되네요. 4m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50보다 크다고 할 때 우리가 얘를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3n은 156보다 크고 따라서 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5이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같거나 크다 아닙니다. 그죠? 이제부터 n은 52보다 무조건 크면 150을 넘을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3이 되겠죠. 문제가 되게 친절한 게 여기 저라면은 52라고 하나 넣어놓을 거예요. 함정을 팔 수 있게. 근데 얘는 친절하게 52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문제 풀고도 생각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저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네. 이어서 문제 12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 존재하고 있고요. 초항부터 50번째 항까지가 있는데 자, 24번째 항부터 27번째 항까지의 합이 80이다. 그리고 첫째 항부터 최n항까지의 합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자, 30번째 항까지의 합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합이란 말이죠. 이 주어진 조건이 지금 합이에요. 자, 얘가 우리가 합에 대한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재밌는 건 요 밑에 있는 이 주어진 조건도 마찬가지로 합에 대한 일반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친구를 정리해서 바꿔주게 되면 27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얼마를? 23번째, 23번째 항까지의 차를 구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8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부족하다. 왜? 첫 번째 항도 없고 뭐 우리가 공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처음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이 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등식이 하나 나올 건데 자, 볼게요. 27번째 항부터 23번째 항까지의 차는 항의 합까지의 차는 80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집어 넣으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 자, 27의 제곱 플러스 27k 마이너스 23의 제곱 플러스 23k 요 결과가 뭐가 80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은 k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여러분들 27의 제곱이랑 23의 제곱이 수가 꽤 커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7의 제곱 마이너스 23의 제곱 플러스 27k 마이너스 23k. 자, 계산해보면 27의 제곱은요 729가 나와요. 그리고 23의 제곱은 마이너스 529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4k가 되겠죠. 이게 누구랑? 80이랑 같단 말이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자, 얘네 둘이 정리해주게 되면은 이 결과는 200이 될 거고,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4k가 마이너스 120이 될 거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0이 될 겁니다. 이 k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얘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30까지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k를 구했네. 그러니까 즉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30의 제곱 플러스, 자, k가 얼마? 마이너스 30이죠. 여기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n이 30이니까 30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900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 결과는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3번은 될 겁니다. 자,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페이지 72페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등비수열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등비수열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초항과 공비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얘네들 잊어버리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수열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공비와 초항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14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등식 두 개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등식은 하나만 주어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조건으로 사용될 때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겠죠. 근데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저 조건을 우리가 써보면, 자, 로그 2의 8번째 항에서 로그 2의 5번째 항을 빼준 그 결과가 6이랍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우리는 로그를 공부를 해봤잖아요. 마이너스는 나누기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진수수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대로 끝인가? 아니죠. 자, 우리가 A8이라고 하는 8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A, R의 7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R은 당연히 공비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R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자체 내에서 각각 다른 항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약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질 거고. 자, 얘는 3제곱이 남을 거고, 이건 사라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로그 2의 R의 세제곱이 6이 된 거죠. 그 말인 즉슨요, R의 제곱이 6, 그러니까 R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지금 로그를 떼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결정되는 건 R은 밑이 얼마인 2인 지수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줘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래 2의 6제곱이 R의 세제곱이랑 같고, 그렇다는 건 R의 값은 2의 제곱인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요 녀석인데, 얘네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적어주면 로그 2의, 자, A의, 그러니까 11번째 항분의 2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걸 바로 다이렉트로 써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1번 항의 형태를 이용하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R의 9제곱이 될 거죠? 그죠? 근데 R의 9제곱인데 중요한 건 얘가 누구예요? 로그 2의 4의 9제곱이니까 얘는 2의 18제곱이랑 같을 거고, 결과는 18이랑 같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볼 문제는 바로 16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앞에 14번과 같은 페이지 72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고, 자, 우리가 마지막에 질문을 꼭 봐야 돼요. 7번째 항의 값을 묻는다는 건 결국 A와 R 값을 알려주던가, 혹은 A, R의 얼마의 거듭제곱에 R의 거듭제곱을 따로 알려주던가, 요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얘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요거의 값이 4다라고. 그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얘는 자기의 할 도리를 끝냈고, 얘를 바꿔야겠네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A 여섯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의 착값은 두 번째 항의 네 번째 항을 나눈 것과 같다. 그럼 얘를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거 한번 다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다르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AR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AR의 제곱은 뭐랑 같다? R의 제곱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잠시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녀석을 볼게요. 자, 얘는요 일단 AR의 6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AR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합쳐야 돼. 뭐를? 지금 이 2번 등식을. 근데 2번을 아직 우리가 간단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R의 세제곱을 알려주던가, 혹은 아니면 A 또는 R을 알아낼 수 있게 해주던가, 뭐 그런 상황인데, 얘를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 친구는 그렇게 좋은,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양변에다가 R을 한번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바뀌어요. 갑자기 AR의 6제곱 마이너스 AR의 세제곱이 R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를 우리가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R 세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세제곱과 같고요. AR의 세제곱을 우리가 1번에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럼 4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4분의 1 R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자, 여기 우변에 있는 4분의 1 R 세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4분의 3 R 세제곱이 1이 될 거고, R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우리가 된 거네. 이게 있으면 끝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활용해서 우리가 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AR의 6제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A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으로 써도 되죠. 근데 자, 우린 얘를 알고 있어. 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얘 알고 있어. 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4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면 되는데, 이 결과가 3분의 16이랑 같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일단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네요. 자, 그리고 가와 나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의 값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 잘 보셔야 돼요. 나도 잘 봐야 되고요.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공비수열 부분, 등비수열 부분을 풀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로 갑자기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왠지 천천히 볼게요. 자,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면은 우리 n-1만큼, n이랑 n-1만큼 차이 나는 애를 서로 나눠주고 있어. 그럼 마치 애들이 공비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이에 사실 되게 있어야 할 게 없어, 은근히. 바로 뭐냐면, 그럼 이것도 있었어야 될 거예요, 사실. 이 사이에. 근데 얘 없죠. 여기 사이에도 그렇게 보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이것도 없어. 그 사이사이에 분모가 짝수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눈여겨봐야 돼요.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말은 뭐냐, 짝수 번째 항하고 홀수 번째 항하고 차이가 4배가 난다는 얘기예요. 짝수 번째 항이 4배 더 큰 거죠. 그러니까 1분의 4가 돼서 4라고 하는 값이 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홀수 수열의 일반항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값이 얼마가 나와요? n이 1일 때 몇입니까? 2가 나오죠. n이 2일 때는 얼마예요? 세 번째 항이 되면서 얘는 5가 돼요.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등비수열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던 찰나에 다섯 번째 항을 구했어. 그렇다는 건 n을 3을 넣었다는 얘기고, 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얘는 8이 나오죠.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 아니다. 얼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얘가 쭉쭉쭉 가서 마지막 9번째 항에 가서는 홀수번의 마지막 항은 9번째 항이잖아요.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몇 나와? 9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5를 집어넣어야겠죠? n이 5일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상태인데 재밌는 건 뭐야?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짝수수열은 홀수 수열보다 4배가 크잖아. 그러니까 사실 짝수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S의 10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요렇게 보자고요. 자, 홀수항은 홀수항끼리,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모아봅시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지금. 왜냐면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자, 봐봐요. 지금 4만큼이 차이 나잖아. 사실 이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눠지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4, A의 세 번째 항분, A의 세 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갑자기 바꿔 써봐. 그럼 어떻게 바뀌어? 여긴 뭐 그대로일 거고요. 문제는 뒤에 녀석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 의미한 바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홀수항들의 합에 얼마를? 5를 곱해줘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얼마? 우리가 일반항이 3n-1인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죠. 그리고 우리는 첫째 항부터 9번째, 그러니까 9번째 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네. 9번째 항의 위치는 맞지만, 홀수 수열 내에서는 5번째 위치한 항이죠, 얘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5 곱하기 2 곱하기, 항은 총 5개죠. 왜냐면은 10개 중에 이제 홀수개만 볼 거니까. 그럼 5, n 곱하고 첫 번째 항의 값은 2. 마지막 항의 값은 14. 이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얼마예요? 16이죠. 5, 8에 40. 그래서 40이 나오는데 40에다가 얼마를? 또 5를 곱하니까 200이 답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찾아내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수열이라는 단위는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페이지는 73페이지고요.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푸는 방법들이 다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9번은 뭐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얘가 19번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두수 3과 27 사이에는 A, B, C를 넣어서 5개의 수, 즉 3, A, B, C, 27 이 순으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 여기를 먼저 갈게요. 여기를 먼저 가는데 여러분들 등비 중앙에 등비 중앙이 성립된다면은 그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B제곱은 AC랑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 이거 말고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서 풀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3이 있고 여길 첫 번째라고 할게요. 케이스 1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이거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케이스 1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3부터 A, B, C, 그리고 27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낑긴 거예요. A, B, C가 순서대로. 근데 자, 얘는 지금 3의 몇 제곱이에요? 3제곱이죠. 얘는 3의 1제곱이죠. 맞아요? 이때 3과 27의 등비 중앙이 되어주는 애는 바로 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지 중앙이 되겠어요. 그죠? 3의 2제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이사이에 있는 AC를 정의해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얘와 얘를 2로 나누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인즉슨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의 2분의 3제곱이 돼야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3의 2분의 5제곱이 돼야겠죠. 그럼 벌써 하나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또 해서 이제 여기가 케이스 2로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케이스 2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또 A, B 사이랑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또 B, C 사이에 여기에다가 각각 P와 Q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 Q.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왜냐면 이제는 전체가 다 등비수열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써있냐? 자, 이제 PQ를 넣어서 A, B, PQ,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이랑 27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N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B, 그 다음에 C.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B 좀만 넓게 띄울게요. B, 그 다음에 C. 이 사이에 P랑 이제 Q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들 알다시피 얘는 일단 먼저 검은색으로 써놓을게요. 얘는 3의 1제곱. 그죠? 아, 죄송합니다. 3의 2분의 3제곱. 얘는 3의 제곱. 글씨가 너무 나오거든요. 3의 제곱. 얘는 3의 2분의 5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 또 낑겨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3회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얘가 지금 4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5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한번 같이 생각을 잠깐 해보죠. 어떤 게 좋겠어요? 뭐 어떻게 방금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해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등비중앙에 대한 공식을 쓸 거예요. 좀 뜬금없지만. 왜? 그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얘 마지막에 묻는 질문의 형태가 저렇게 써놓는 게 편해. 제곱의 형태로 쓰는 게. 그래야지 약분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P나 Q나 밑이 3인 지수인 녀석들일 텐데요. 그죠? 그래서 P제곱과 Q제곱을 구해볼게요. P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P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2분의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3의 4분의 7 제곱이 되겠죠. Q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데요? Q의 제곱은 3의 2분의 5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또 얼마가 돼요? 3의 죄송합니다. 이제 4분의 5되겠죠. 2분의 5 돼야죠. 2분의 9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나눌 거잖아.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P 제곱분의 Q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의 2분의 9제곱에서 얼마를? 2분의 7제곱을 뺀다는 거죠. 그럼 얘는 분자 계산 얼마 되는데? 2 되잖아. 그럼 3이잖아. 그럼 답 뭔데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게 저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하면 편리하지만 사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조금은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친구들이나 혹은 막혀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본 친구들이 막혀서 답지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뭐 요렇게도 우리가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요, 등비수열의 합을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등비수열이고, 이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 녀석,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쟤를 갖고 어떻게 쓸까 하고 딱 봤더니, 뒤쪽에 잠깐만, 이 부분이 겹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과연 저렇게만 쓰고, 고작 첫 번째 조건이 끝날까? 라고 생각을 하려던 찰나 얘는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까지는 갔죠. 근데 뒤에 있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는 제곱만큼 더 많을 거고 아래 제곱, 공비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 공비의 제곱만큼 곱한 거에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정리해서 써주면 위에다 쓸게요 이제. 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더한 거, 그 다음에 R제곱으로 묶어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더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요게 20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데, 자, 5 더하기 5R제곱이 얼마? 20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자, 5R제곱이 15니까 R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근데 R에 대한 조건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게. 그래서 일단은 R 제곱으로 냅둘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문항을 보는 거죠. 이거 이 같은 순리대로 해결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걸? 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제 어떻게?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아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똑같이. 맞죠? 그죠? 요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래 제곱값도 알고 있겠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도 알겠다. 그럼 뭐 어렵겠나요? 얘 이제 바로 바꿔보죠. 5에 더하기 3 곱하기 5에 더하기 어떻게 되냐고요? 9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 15. 20이죠? 얘 45. 얼마요? 65네. 그죠? 쉽죠? 자, 넘어가서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등비 수열이요 각각 있고요. 여기에는 공비가 또한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 R과 R분의 1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수열 사이의 초항들은 다음과 같은 등식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B의 10번째 항까지의 합분의 A의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A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낼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시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자 일단 먼저 AN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라지 N이 N이라고 했죠. 얘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공비가 R이고요. 따라서 얘를 먼저 쓸 거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만약에 R을 먼저 선행해서 쓰셨다면 뒤쪽도 똑같이 분자 쪽도 똑같이 R의 위치와 1의 위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어떠냐면 공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 형태를 많이 쓰죠. 왜? 음수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R을 뒤에 쓰는 경우가 편리하다고 알고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AN과 그 다음에 BN의 합을 구할 때 약간 R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서 지금 AN은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BN 한번 볼게요. BN은 R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R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1-R분의 1에 자 초항 얘를 우리가 A를 대체해서 쓸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마찬가지로 밝혀질 건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위치를 맞춰주게 되면 R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쓰더라도 무관할 겁니다. 어차피 1의 n제곱은 1이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정리를 우리가 할 건데 일단 먼저 어디를 분모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는 R분의 R-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분자 역시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이 A에 R의 n제곱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할 때, 이 가로는 좀 빼주도록 할게요. 이제 번분수를 조금 우리가 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 곱해져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분수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번분수 형태를. 대분수 형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R의 n제곱에 R-1 곱한 게 분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한 것이 분자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가 AN으로, 라지 AN으로 대체될 수 있는 모습들이 꽤나 많이 이제 갖춰졌죠. 이 부분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AN을 대체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BN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AN이라고.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지수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는 지금 썼을 때 R의
n제곱분의 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정리한다면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r을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r에 n-1제곱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구할 준비가 우린 됐죠? 그죠? 자, an도 알고 있겠다. 정리를 해놨겠다. 그 다음에 bn도 정리를 해놨겠다. 조금 더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 형태를 사용할 거예요.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r에 9제곱분의 2a n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약분이 가능한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 약분 되죠. 그리고 얘네들 둘이 곱해서 얼마? 분모에 2.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이거 분차에 r에 9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23번의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4페이지 서술형 연습장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등비 수열이고요. 그 등비 수열의 초항이 5의 30제곱이고 공비가 4제곱근 5분의 1이랍니다. 자, 이때 a, n의 값이 정수가 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네. 정수가 되는 모든 n의 값. 정수는, 그러니까 n은 정수인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건 뭐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건데, 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초항이 5의 30제곱이니까 우리가 5의 30제곱 곱하기,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공비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5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래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AN이라는 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n-1제곱을 그대로 곱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공비를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수법칙에 이 분배를 해줄 수 있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얘는 분자가 위치가 바뀌어서 4분의 1 마이너스 n이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같은 밑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5의 4분의 121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가 우리가 분수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실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혹은 만약에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값이 돼버리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한계는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1일 때부터 천천히 구해볼게요. 지수에 대해서만. 만약에 n이 1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4분의 120이 되면서 30이라고 하는 정수를 충족시키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는 누구냐면 n이 5일 때겠죠. 왜냐면 분모가 4다 보니까 4의 배수가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약분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넣어보면 4분의 116이 되면서 얘 역시도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나열해 보면은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n이 자 1, 5, 자 9 이런 초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그런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B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수에 대한 등차 수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초항이 1이고 그리고 얘가 n-1 곱하기 얼마? 4를 해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n이 우리가 기호가 문자에 혼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k라고 좀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적게 되면은 4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지수의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4k 마이너스 3이 누구보다 커지면 안 돼? 121보다는 더 커지거나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유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을 하나 유도해낼 수 있고,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K는 언제일 때? 31일 때 우리가 121과 같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모든 n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얘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정수가 될 수 있는 모든 항들은 총 31개 항이 되고, 2분의 초항이 얼마? 1.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K-1이라고 쓸까? K-1에 4를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이 모든 정수의 합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30이 될 거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지금 120에다가 122가 될 거니까 약분해주면 얼마가 돼요? 61이 될 거고, 61 곱하기 31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61에 3, 6, 3, 18이니까 결론은 189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3번이에요, 서술형. 앞쪽에서 우리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뒤쪽 항의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는 이 9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자, 볼게요. 모든 항이 일단 양수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얼마다? 10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지금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어떻게?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앞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죠? r제곱에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한 거에다가 r의 4제곱 곱한 거에 똑같이 a 세제곱, a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1번 첫 번째 조건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된 부분들을 전부 다 뭘로? 10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등식을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모든 항에 양수이다라는 이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나오게 돼요. 한번 볼게요.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r의 4제곱 더하기 10r의 제곱이 뭐와 같다? 60과 같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최고차항에 있는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r의 4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고, 이 결과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r 제곱을 우리가 치환해주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r의 제곱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r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우리의 인수를 묶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모든 항은 양수가 돼야 하니까 r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있으면 이제 얘 누구?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자, 요렇게 세트로 봤을 때 r제곱이었고, 여기는 r의 4제곱이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바꿨을 때 r의 6제곱에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건 이 1번 조건 값에 바로 10이요. 10하고, 누구? 방금 전에 구해낸 r제곱. 얘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2의 세제곱 얼마? 8. 그리고 곱하기 10이니까 얘의 값은 80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잘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난도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고난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고난도 문항은 항상 우리가 되게 난이도가 높아서 충분히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는데 내분과 외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식이,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하는 점이
이거는 정리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분을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점이 x1이라는 좌표의 값을 갖고 있고요. B라는 점이 우리가 x2라고 좌표의 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m 플러스 n분의 어떻게? 여기서 이제 교차해서 곱해주죠. 우리 내분, 그쵸?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mx2 플러스 nx1이 내분한 그 지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죠, 보통. p.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외분도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a가 x1이라고 마찬가지로 하고요. b가 x2라고 해봅시다. 이때 얘네들이 m 대 n으로 외분을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외분의 좌표는 보통 q라고 많이 썼고요.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우리가 m-n. 그 다음에 사실 m이 n보다 크냐, n이 m보다 크냐, 이 상황도 굉장히 주요했지만, 일단은 먼저 대표적인 형태는 m을 우리가 큰 형태로 많이 보니까 요렇게만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더 궁금한 친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혹은 가지고 계신 1학년 때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개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mx2에서 얼마를? nx1을 뺀다. 그러니까 차이는 크게 더하고 빼고의 차이예요. 그죠? 기억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동반이 돼 계셔야만 이 문제는 사실상 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같이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풀이 과정이 이건 좀 상당히 길 수밖에 없는 게,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어. A, B, C, D. 근데 누가 더 크다, 누가 작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좌표를 A, B, C, D가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A, 2B, 3C, 그리고 4D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요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자,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다음에 성립시킬 수 있는 PQR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당연히 PQR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그때 PQR 세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네요. A, B, C, D는 서로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PQR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점 B는 선분 AC를 P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서 P를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더라, 이 4개의 수가. 그래서 우리가 A, C, 그리고 B라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저 내분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기억나시죠? 등차 중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실 P와 Q는 등차 중앙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를 P를 구할 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선분 BD와 그때 내분점이 돼줄 그 C를 이용하는 건 이 뒤쪽, 얘네들 이 세 수로 우리가 누구를? Q를 구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먼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 줘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P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등차 중앙에 그 등식을 사용할 수 있죠. 4B는 뭐랑 같다? A 플러스 3C하고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A 플러스 3C가 되겠죠. 이때 이 B가 뭐? 바로 내분해주는 점이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내분의 공식대로라면 저기 M 대 M이라고 하는 저 내분하는 저 비율이 분모 분자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더하기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에 각각의 항에 그 비율이 유지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 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1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C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대 3의 비율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P가 얼마라고? 3이라고 바로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Q 구할 때 쓴다고 하는 거는 2B, 3C, 4D 요 세 개의 수의 등차 중앙을 마찬가지로 구한다고 했죠. 요거 케이스 1을 둘게요. 요 케이스 1을 두고 Q에 관한 식을 구하는 걸 우리가 케이스 2라고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도 주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6C는 2B 플러스 4D가 될 거고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지금 2B 플러스 4D는 2로 묶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2D로 바꾸면서 분모가 3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똑같은 앞에서의 방법대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바로 Q가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주는 바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내분이에요. 자, 얘는요 우리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비중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뭘 사용해 볼까요? 분명히 지금 세 수는 등차 수열의 관계를 4개 수죠. 죄송합니다. 등차 수열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관계를 그대로 활용해서 내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어떤 선분 위에 어떤 외분점 D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A, B에 관련되면서 D가 함께 문자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일반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4D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저 수열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네 번째 항입니다. 맞죠? 그럼 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A에 플러스 3 공차가 되겠죠. n-1이니까요. n-1 공차잖아요. 제가 죄송한데 D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공차를 우리가 지금 D라고 하는 문자가 먼저 있기 때문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공차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차가 얼마야? 공차라는 건 바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가 되겠죠. 왜? 우리는 지금 선분 AB 위에서의 외분을 구할 거니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공차는 바로 2B-A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3이 있으니까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줘서 동류항끼리 합까지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6B가 되겠죠. 이게 얼마? 4D잖아. 그럼 D는 얼마가 돼야겠어? 요렇게 돼야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얘도 분자가 어떻게 돼? 2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로 묶어주게 되면은 정리한 형태가 이렇게 되더라. 어떻게? 자, 봐봐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둘이서 3 빼기 1을 하면 2가 나온다는 건 역시도 묘하게 우리가 뭐를 내분을 구하기 위한 형태로 맞아 떨어지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내분의 형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3b 마이너스 a에 3-1이라고 하면 외분점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럼 당연히 r은 또 얼마가 된다? r 대 1은 이라고 하는 외분점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r은 얼마?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내분과 외분, 그리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의, 그 다음 등차 중앙에 대한 그 등식을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한 번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어떤 마무리 해보면 PQR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6 더하기 2니까 답은 3번 8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수열다운의 마지막 고난도 문제인 2번 문항 보면서 여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난도 마지막 문제 2번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만 거창하지 그 안에 문제 막상 읽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주고 값을 대입하면
이 3번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크게 들어서 3번은 따로 풀이를 하지 않을 거고요. 궁금한 친구들은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거나 혹은 답지를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일단 수열 단원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굉장히 좀 뭐 이것저것 많고요. 계산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 풀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인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요, 앞에 나와 있죠.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건으로 보일 만한 등식이 하나 등장을 하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은 뭐 다섯 번째 항과 같다라고 조건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얘 넘버링 매겨놓고 할게요. 얘 1번이라고 넘버링을 매겨놓을게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수열에 21개 항의 곱은 21이다. 근데 이 21개 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묘하게 생겼어요. 지수에 각각의 항들이 다 올라가, 또 다른 수열의 항들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보여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의 곱이 뭐? 22래요, 결과가. 그럼 한번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뒤쪽에 있는 애들 구해야 돼. 구할 건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저 SN이라고 하는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있어야 돼? 무조건 초항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차를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마지막 항의 값을 알던가 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저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들을 활용할 거고, 자, 두 번째 이 조건 역시도 우리가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대로 두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결과적으로는 뭐를 초항과 공차 혹은 초항과 마지막 항의 값을 알아내는데 몰두를 하셔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항과 공차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떠세요? 좀 감이 오시나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의 합은 다섯 번째 항과 같다라고 하는 예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거. 자, A 플러스 D. 요 결과가 뭐랑 같아? A 플러스 4D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는 누구를, 초항인 A를, 그 다음 우변에는 누구를 공차인 D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린 다음과 같은 등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네요. 초항의 값은 누구랑 같아? 공차의 3배를 한 3D와 같다. 그럼 얘 가지고 도대체 저희가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기 전에 여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 바로 곱이에요. 이게 왜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느냐. 얘네들의 곱 전체 이 수열 지금 21개를 곱한 게 2래잖아. 저 등식을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8의 첫 번째 항 A의 첫 번째 항 제곱 곱하기 8의 A의 두 번째 항 제곱 8의 A의 세 번째 항 제곱. 얘네들 곱했어.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8 위로 이 등차 수열들이 차근차근 올라가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쭉 해서 21번째 항까지 더한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이러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1번 조건을 해결하면서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냈으니 일단 먼저 누구를 A에 관한 이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쭉쭉쭉 21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그대로 적어 써볼게요. 자, 일단 2분의 총 항은 몇 개? 21개. 그러니까 n 대신에 21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초항에다가 곱하기 2한 거에다가 n-1 d를 쓸 건데 그대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n-1 자리에는 20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20.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누구를? 바로 1번 조건을 그대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 A가 됐던 D가 됐던 하나를 선택해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해보고 싶은 게 A를 D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2, 20 얘네들은 앞으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럼 얘 자연스럽게 뭐랑? 분모랑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얘는 10 요렇게 약분까지 시켜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D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1 곱하기 자 얘가 지금 A가 얼마로? 3D로 바뀌니까 13D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가 얼마? 273 D가 될 거예요. 그 말인 즉슨 2번에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대입할 수 있는 형태 되어버렸죠. 어떻게? 그대로 얘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8에 273 D 제곱이 2가 돼야 되는데 8이 또 뭐야?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3을 지수에다 곱해주게 되면 얘의 결과가 819가 된답니다. 819 D가 될 거고 얘의 결과가 얼마?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등식 하나 나오네. 왜? 2의 1제곱이니까 819하고 819D하고 누구하고 같아야 돼? 1이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D가 얼마야? 바로 81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바로 누구? A죠. A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얘보다 어떻게? 3배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3을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아까 그대로 273이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273분의 1이 A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만 주면 돼. 야, 자, 여기 나와있죠. 자, 요거 구하래요. 820분의 820번째 한까지의 합. 요거를 지금 구하랍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일단 먼저 S의 그러니까 820번째 한까지의 합을 먼저 정리해줘 볼게. 거기에다 그냥 분모에다 820 곱하면 이건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자 2분의 어떻게 돼요? 자 N은 820 초항 얼마? 골 때리죠. 819예요. 자 819에 얼마를 곱해?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초항 273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네. 273분의 2에다가 더하기 자 얘 지금 820번째 한까지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간 819에다가 자 공차 819 1에서 819가 나왔어. 저는 이 문제 만든 사람 정말 변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 숫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에 820을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지금 얘를 우리가 구해낸 정보로 그대로 넣었어요. 그럼 자 봐. 난리 났어. 이제 약분 다 돼, 막. 자, 요거 없어지죠. 820, 820. 819, 819. 변태.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는 것만 한번 봅시다. 남는 거 이제 정리해서 싹 보니까, 어떻게 돼? 분모에는 273이 남아있고, 죄송합니다. 요것도 되나? 요거 안 되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자, 요거 그래갖고, 여러분들, 여기 그대로 정리해볼게요. 2분의 요렇게 쓸 수 있죠. 우리 대분수를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거기에다가 자 273분의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7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얼마나요? 546분의 275. 역겹다. 자, 그죠? 그래서 요대로 써주면 분자가 누가 되는 거야? P가 분자가 Q가 되고 분모가 P가 되는 거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더라? 와, 진짜. 얼마입니까, 이거? 821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문제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계산적인 측면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서 계산실 수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이 문제는 마무리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수열 단원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우리 수열의 합단원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